대구에 사는 20대 코로나19 환자가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을 보여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1일 추가 확진자 수가 다시 30명대로 줄었지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데는 부실한 관리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대구에 사는 20대 코로나19 환자가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을 보여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장은 20일 대구시 브리핑에서 중증 환자 가운데 26세 환자 1명이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이 있어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됐을 때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편 지난 18일 폐렴 증상으로 사망한 17세 청소년도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1일 추가 확진자 수가 다시 30명대로 내려앉았지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고위험군 전수조사가 끝나면 새로운 집단을 발굴해 다시 전수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요양병원 3곳에서 확진자 10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확인한 코로나19 확진자는 98명. 현재까지 대상자 3만 3천여 명 중 약 79%가 검체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나머지 7천여 명에 대한 검사도 이번 주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특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의 병상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앞으로 와상 환자 그리고 정신병 치료를 겸해야 되는 환자들에 대한 병상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집단은 신천지 교인과 콜센터 등 모두 3곳입니다. 대구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수조사 대상을 검토 중입니다. 내일 정도까지 아마 우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 등 집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넥스트 단계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 신규 확진자는 19일 97명으로 치솟았다가 20일 0시 기준 34명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이렇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데는 부실한 관리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북도는 관리 강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요양병원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에 뒤늦은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주의 한 요양병원.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시설인 만큼 병동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온 당일 오후까지도 외부인이 드나드는 등 버젓이 정상 운영됐습니다. 도에도 문의를 하니까 일단은 폐쇄 조치는 아니고 직원들 퇴근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경북은 특히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0여 명이 무더기로 나온 봉화 푸른요양원을 포함해 경북의 요양원과 요양시설 확진자만 150여 명. 이 중에는 음성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어 추가 확산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경북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요양시설은 이번 주말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끝나더라도 오는 4월 5일까지 2주 동안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요양병원의 관리 비용으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 보상을 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경북도가 뒤늦게 행정명령 등 강력책에 나선 가운데 요양원 등 집단시설 감염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정부가 학교 개학은 2주 더 연기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 때문인데요. 하지만 휴원한 학원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합니다. 문을 연 학원의 경우 방역을 철저히 한다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손성애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층부터 11층까지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한 건물에 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휴원을 했다가도 다시 문을 여는 학원들이 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원에 출입하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애들 다 가는데 저만 빠지면 뒤처질 것 같아서. 1, 2주일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보통 애들도 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정부는 지속해서 학원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권고밖에 못하고요. 법상 저희가 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의 학원 휴원율은 25%, 학원 밀집 지역인 목동은 이보다 낮은 21% 수준, 10곳 중 8곳은 수업 중이라는 겁니다. 휴원 중이라는 학원도 일부 학생들은 나옵니다. 사실상 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2주를 또 계약 연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방법도 없고 너무 힘들고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고 그래서 뭐 고등들은 좀 불러서 이제 보충 좀 해주고 있고 그래요. 학원들은 휴원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라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경영난과 학부모 요구사항, 학생들의 안전 사이에서 상황에 내몰리는 처지라고 털어놓습니다. 학원은 해도 지금 불편하고 안 해도 불편해요. 이거 전염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 있고 안 하면 학원도 사업인데 저희는 이제 교육 서비스업이니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또 우리 고객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제 고객의 요구를 또 무시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갈등에 지금 문제가 있고요. 이건 또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개별 학원의 원장들이 전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학부모들 의견은 분분하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일단은 학습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안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애도 불안해하고. 보내고 있는데요. 마음은 불편해요. 좀 강력한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최대한 조심하면서 할 때까지는 해야지 되겠다. 정부의 방역관리 대책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제한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 서울시 교육청은 문을 연 학원에 대해선 방역을 강화하고 휴원으로 피해를 본 학원에는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감염 우려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4월 15일 총선 당일에는 14,3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분위기에서 투표소에 가도 괜찮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총선 당일 시민들의 투표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투표는 해야죠. 예,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고 또. 제 생각은 그냥 장갑을 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스크는 기본으로 하고 그래갖고 투표장에 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 투표는 투표장에 가서 하고 코로나 걱정 안 합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 충분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선관위는 투표 전날까지 모든 투표소에 방역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을 다하면 투표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외부인은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데요.
요즘 외출할 때 마스크가 거의 필수품이죠. 투표 당일에도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투표소에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체온을 측정하는 인력을 전담 배치해서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합니다. 이때 혹시나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투표를 하러 온 다른 사람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별도로 마련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곳도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마스크뿐만 아니라 착용해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위생장갑인데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에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표소 안과 입구에서는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게 됩니다. 선거인이 접촉하는 볼펜 및 기표용구 등 모든 물품 장비와 출입문 손잡이는 주기적으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하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 기간에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한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센터가 아닌 병원이나 자택에 격리된 사람들은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방문, 투표소 안 밖에서는 대화를 자제하는 등 안전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소중한 권리 또한 꼭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일꾼, 나라의 일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중요한 날인 만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는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방역도 챙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부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미경 부센터장에게서 들어봤습니다. 질병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이런 공포감,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의 영향으로 나의 건강이 많이 손상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분노나 무력감을 느끼는 이런 그 심리적인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우리한테 닥쳤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불안이나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심리 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일상생활을 복귀하기가 어려워진다라든지 음주나 흡연을 통해서 굉장히 몸을 해치게 된다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잊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 방역이 질병을 방역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수면,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도 심리 방역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 주변 사람의 안전,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왜 나가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아이들에게 하루의 생활을 좀 구조화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각각의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정해주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가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고립을 자초하게 되고, 그런 고립에 의해서 심리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까 봐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대면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전화 상담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혼자 있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증상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음성인 경우 14일 동안 본인의 거주지나 임시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매일 전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별도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한국철도가 대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대구역 출도착 KTX 요금을 대폭 할인합니다.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대구역을 오가는 모든 KTX 일반석을 구간에 상관없이 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매는 2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철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을 통해 하면 됩니다. 경주시가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 법인은 주민세, 재산세 등을 적게는 5%에서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세무조사는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구시가 오는 5월 말 대구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발행 규모는 기존 300억 원에서 1,000억 원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상품권은 모바일 앱에서 금액을 충전해 쓰는 형태로 발행 후 4개월 동안 10%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 등록된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업종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코로나19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 지역 예비군에 대해 올해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해당 지역 예비군과 직장 예비군으로 예비군 부대와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됩니다. 코로나19 의료 지원에 참여한 예비군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간호장교에 대해서도 참여 기간만큼 훈련을 면제합니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발행한 증빙 서류를 예비군 부대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경산과 하양, 자인 3개 공설시장 467개 점포로 3개월분의 점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감면 금액은 7,600여만 원입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게는 4월과 5월 수도요금 부과분 중 일부를 우선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는 25일과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긴급 추가 경정 예산, 소상공인 경제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 4개 안을 심의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시되고 있죠.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좁혀야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 지인들과 자주 전화하고 대화하는 게 심리적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